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니까요.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어차피 하루 이틀 정도는 음봉이 좀 나와줍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건전한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라는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에다가 좀 더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십자셀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녹십자셀이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다가 드디어 지금 주가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이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상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행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거래량 또한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셀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제 CMO 회사들도 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십자 그룹 안에서도 CMO 사업을 하고 있는 녹십자셀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인데, 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락폭이 좀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추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락할지 상승할지 추세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하락 쪽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CJ 시푸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HMR 시장이 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아무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CJ CGV 말씀드렸고, 자, 인성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정보 최근에 4일 동안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어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어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형성되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지금 음봉으로 조정받을 때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눌림목이라는 거죠. 눌림목 현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단기 상승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22평선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 어디까지 눌림목이냐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차트상에 지금 22평선밖에 지금 이제 꼬여져 있지 않아 가지고 아무튼 이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있긴 있네요. 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인성정보 추가적인 상승률도 좀 기대해 보시고요.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비트컴퓨터,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 움직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서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과 앞으로 오라클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동사가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은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서버 관련된 회사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말씀드리고 새로운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명신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현재가 31,950원인데 현재가 그대로 그냥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명신산업에 대해서 명신산업 그대로 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동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평선이 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좀 약간 구름에 붕 떠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보게 되자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이평선상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깐 제가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움직임들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5일 이평선인데 자 5일 이평선을 타고 그야말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빨랫줄 상승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에는 빨랫줄 상승이라 해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건데 5일선을 터치하면서도 5일선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더 일봉상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명신산업이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버슈팅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연기금이 이번 달 들어서 6월 중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홀로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수급적으로도 좋구나. 그리고 차트 흐름으로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나.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에 대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산업을 좀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자, 명신산업.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핫스탬핑이라는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동사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어 임팩트 빔에서 일체형까지 20종류가 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MS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또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해외 쪽으로도 지금 현재 중국 쪽, 니오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 전기 업체들이 워낙 많죠. 뭐 샤오펑도 있고. 자, 중국 업체 쪽으로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자, 미국 쪽도 있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곳이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이외에도 보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동사의 제품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매출이 38%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이 60%,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좀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이제서야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흐름들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 기업들 쪽으로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숨어있는 탄소 국경세 관련된 수혜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렇다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 탄소 국경세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이유가 35년부터는 이제 휘발유 차량은 뭐 등록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 배터리도 많이 들겠지만 지금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도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 전기차의 어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는데 이 탄소 국경세가 미치는 전기차의 보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이제 국경세가 있기 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빨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 이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탄소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점점 이제 법제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좀 준비가 좀 늦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유럽보다는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매년 30%에서 약 40%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동사의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1차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 35,000원 좀 제시해 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28,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